여하튼 이제 그런 어떤 역사로 좀비가 사용됐는데 이게 이제 최근에 각광을 받는 K-좀비는 이런 느낌하고는 이 역사를 그대로 받아서 좀비를 사용하긴 하지만 좀 전혀 다른 느낌. 좀비가 탄생을 했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는 것 같아요. 아까 뭐 드라마가 좀 강조된 맞아요. 좀비라고 말씀해 주셨고. 근데 그래요. K-좀비는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사실 미국의 뭐 데드맨 워킹이나 뭐 이런 거 얘기도 좀 궁금했어요. 워킹데드요? 워킹데드. 데드맨 워킹은 네 알겠습니다. 그 저희 또 마지막 이렇게 네, 사연수 수저썰에 네 좋은 영화를 제가 갑자기 좀비가 나왔더군요. 거기에. 션펜. 네, 맞아요. 네. 그 영화 진짜 좋은 영화. 좋은 영화죠. 맞아요. 예. 네. 우리는 좀비를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사실 아까 그 K-좀비 말씀하셨는데 요즘 이제 K-좀비가 각광을 받는 게 빠른 좀비 그리고 이제 브레이킹 댄스를 써가지고 이제 막 각을 막 이렇게 각기라 그러나요? 막 이렇게 트는 근데 그런 것들이 외국 영화에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2002년도에 28일 후라는 작품에서 이미 달리는 좀비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새벽의 저주에서도 달리는 좀비들이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월드워 Z를 보면 이제 막 때로 몰려다니는 네, 좀비들이 맞아요. 이미 나오기 때문에 네. 사실 그게 K-좀비의 특성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다만 이제 K-좀비의 차별성을 두자면 어떤 공간의 제약 그러니까 부산행 같은 경우에 기차 안에서만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벗어날 수 없는 그러니까 이 좀비 영화의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는 건 뭐냐면 인간과 좀비의 대결 구도를 어디까지 몰아가느냐예요. 그리고 어디까지 자극적으로 그걸 해결하느냐인데 그래서 새벽의 저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톱 같은 게 나오는데 그게 인간을 해치기도 하고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부산행에서는 그 제한된 공간 그리고 킹덤은 무기가 제약적이잖아요. 네. 일단 칼밖에 없고 활하고 그렇죠. 칼밖에 없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 극한으로 몰린 상황에서 어떻게 이걸 이겨낼 거냐 뭐 이런 것들이 살아있다는 고립된 아파트. 맞아요. 고립된 아파트 아하. 그리고 이제 SNS를 통한 그렇죠. 소통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거가 이제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 제가 관심 있게 봤던 건 사실 2000년대 초중반의 웹툰들이었어요. 그때 이제 나왔던 특히나 이제 강풀 씨의 웹툰이었는데 당신의 모든 순간이라고 하는 웹툰이 있는데 이런 당시에 만들어졌던 좀비 웹툰들을 보면 대부분 뭐냐면 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좀비가 되는 것도 알고 있어. 그리고 좀비들도 가족에 대한 그림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공동체로 모여 있다거나 아니면 심지어 그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회귀 본능이 굉장히 좀비가요? 네, 좀비가. 좀비가 아닌데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운 해석이죠. 그리고 대부분 좀비가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좀비가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계속 그 좀비들을 도와주고. 그러니까 이 당신의 모든 순간에 보면 이 자기가 좀비화가 되고 있는 주인공이 좀비들이 가족들을 만나게 도와줘요. 계속 인도를 해서 만나게 해주고 약간 되게 감동이 있는 작품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그 이웃집 좀비도 옴니버스 스타일의 영화인데 거기도 보면 이제 좀비가 먹으려고 하는 욕구를 계속 참아요. 참으면서 이웃과 동행을 하는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좀 해석이 많이 달랐다. 그러니까 좀비가 서구 영화에서는 절제적 타자고 공포의 대상. 뭐 예를 들어 새벽의 저주 같은 경우 그 전에 만들어졌던 좀비 영화들도 자본주의. 그래서 쇼핑몰 안에서 이제 이루어지잖아요. 네네. 그런가 하면 이제 워킹데드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게 2010년. 그러니까 서프라임 모기지 터지고 나서. 그리고 9.11 테러. 그 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타자화된 공포, 숨어있는 공포, 어디든 있는 공포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한국의 좀비물들은 나예요. 내가 좀비인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를 좀비로 규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세대론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1990년대 문화적으로는 굉장히 혜택이 많았고 눈이 띄었는데 현실적으로는 너무나 힘들었던 세대들이 자신들을 스스로 좀비로 규정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시선도 있다는 그런 거죠. 시선. 제가 그런 저는 그런 것들이 걸 안 이제 웹툰에 보니까 녹아들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약간 우리 대중적인 이미지의 좀비와는 많이 좀 다르죠. 그렇죠. 아니 근데 사실 지금 말한 타자화하는 좀비, 그러니까 타자화 된 좀비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렇죠. 네. 동시에 다른 노력들도 많이 있어 왔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좀비와 인간이 화해하는 뭐 그걸 약간 코믹스럽게 그리는 맞아요. 션 오브 더 데드라는 네, 영화도 맞아요. 있었고 새벽의 그러니까 황당한 저주. 황당한 저주. 그러니까 네. 그런 다양한 시도들이 이제 여기 있고 하지만 사실 대중들이 좋아하는 거는 액션물을 역시나 좋아하고 싸우는 스릴러 거죠. 싸우는 거 네. 좋아하니까 사실 이제 이 부분이 훨씬 더 강조가 되고 타자화해서 이제 그들을 없애버리는 건 이제 시원하니까 맞아요. 이제 그런 분위기로 많이 가긴 하는데 확실히 웹툰에서 조금 더 참신한 시도들이 많이 네, 이루어졌었군요. 맞아요. 네. 최근에 그 좀비가 되어버린 나의 딸, 그 좀비 딸이라고 부르는 웹툰이 또 있는데 그 작품도 되게 보면은 따뜻한 작품이에요. 좀비가 나오긴 하지만 굉장히 따뜻하고
약간의 코믹이 겹친. 그러니까 그게 한국 어떻게 보면 진짜 K 좀비, K 정서가 그러니까 한국의 정서가 묻어난 좀비물은 어떻게 보면 그쪽이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저는 해요. 보면은 해외가 접근하는 이 좀비라는 장르는 일단 공포물이라는 맞아요. 부분이 확실히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일종의 현실 공포랄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회가 너무나도 각박해지고 경쟁이 심화되고 이런 부분에 강해지면서 사회로 눈을 돌리기보다는 일단 나에 좀 나의 집중을 자신. 하는 네, 맞아요. 예, 그런 경향성이 좀 많아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감정이입을 좀비라는 존재가 그게 꼭 나는 아니어도 저 좀비가 뭔가 이야기가 있다. 저렇게 될 수밖에 없다. 뭐 그런 건데 저는 좀비 영화를 좀 좀비 장르를 좀 뒤늦게 알게 된 거고 사람들이 막 그 좀비 세계관이다 뭐 막 얘기할 때 왜? 도대체 왜? 그게 말이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근데 여기는 이렇게 왜 하고 하는데 설명 안 해주고 그냥 나온 거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영화를 보시는 분이시구나. 예, 예. 판타지 좋아하시는 아, 나 판타지 좋아하는데 좀비물은 어쨌든 좀비가 나온 거예요, 그냥. 네. 보통 그렇게 나오더라고. 나왔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살 거냐, 살아남을 거냐, 격리할 거냐.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는 조금 더 폭력적으로 좀비를 어떻게 죽일 거냐. 게임으로 가면 좀비 사냥 이런 물 많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돼. 좀비는 어차피 사람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고 뭐 죽어 마땅한 그런 존재니까 와 그렇게 할 수 있는 분풀이 대상 그런 느낌. 근데 이제 제가 본 뭐 한국의 킹덤이나 이런 거 보면 K 좀비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런 느낌이에요. 왜 좀비가 나타났는지 설명을 좀 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 그래서 마치 특히 킹덤은 우리나라 서사 중에 역병이 도는 건 그 나라님이 잘못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 이유를 찾는 건데 그 내용 자체가 우리나라 사극에 갖고 있는 그런 내러티브에 이제 좀비라는 등장인물을 섞어가지고 알고 봤더니 그 당시 얼마나 이제 부패한 양반들과 그런 사람들이 이런 화를 가져왔냐 그런 걸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미국에서도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은 처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년대부터 좀비가 있었고 69년도에 뭔가 시대 전환적인 어떤 그런 기념비적인 작품들이 나오면서 워낙 한 40년 정도 좀비를 계속 사용해 왔기 때문에 그런 서사를 설명해 주는 걸 되게 촌스럽게 생각해요. 오히려. 예, 그러니까 그냥 바로 가버리는 거죠. 좀비는 좀비인 거예요. 예, 왜냐면 공포라는 것은 우리 주변에도 항상 존재하고 항상 있는 거기 때문에 좀비라는 존재를 통해서 우리가 공포의 대상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만 우리가 이제 하고 공포는 항상 존재하니까 그러니까 그 공포의 대상인 그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런 거에 이제 초점을 맞추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한국화되면서 이게 뭐 역병, 왕, 그리고 또 왕의 역할 그 기존의 어떤 우리나라 전통의 어떤 그런 문화들이 섞이니까 상당히 좀 신선해지는 부분이 있네요. 비슷한 관점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본 게 괴물, 봉준호 감독의 괴물, 그러니까 그 괴수류도 할리우드에서 유명한 장르고 뭐 일본도 유명한데 봉준호가 만든 괴물이라는 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와 하는 게 아니고 많이 나오지도 않죠. 많이 나오지도 않고 알고 봤더니 막 오페스. 오페스 문제도 나오고 그 너머에 이제 미군 기지 문제도 나오고 네. 거기서 한 가족이 얼마나 이렇게 좀 힘든 위치에 있다가 그거를 극복해내느냐 이런 서사가 있으니까 우리나라 영화는 되게 사회적 문제에 되게 포커스를 많이 맞추나?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좀비물은 아니지만. 사실 부산행 같은 경우에도 그 프리퀄이 서울역이잖아요. 맞아요. 서울역에 보면은 처음에 좀비가 된 사람이 노숙자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누구도 쳐다보지 않는 소외된 존재가 좀비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그런 사회적 이슈들을 건드리는 게 확실히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보시면은 좀비의 본래 의미가 뭐냐라고 말씀드리면서 조지 로메로가 아까 나는 전설이다 여기 영향을 받았고 그게 이제 뱀파이어 사실 나는 전설이라는 그 소설도 68혁명에 큰 영향을 받은 소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조지 로메로가 뜻했던 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더 나아가서 자본주의로도 해석이 되는 그런 좀비의 쓰임새가 사실 해외 영화에서는 그게 거의 사라져 버렸어요. 그렇죠. 아 그렇구나. 네, 그런데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백성들 굶주린 백성들이
왕을 이렇게 내리고 뭔가 전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 그 다음에 또 하나 부산행이었나요? 아까 네. 얘기했던 부산행과 영화가 서울역. 서울역. 네. 서울역에서도 사실 되게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 누구냐면 노숙자들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노숙자들이 뭔가 완전히 배제화되고 마지널라이즈드 된 주변부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이 뭔가 중심부로 넘어오려고 하는데 본인이 좀비가 돼버리거든요. 이런 역할들이 오히려 한국 좀비, K 좀비가 기존의 본래의 좀비 쓰임새를 더 잘 활용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게 굳이 사회적인 의미를 더 두려고 하는 것보다는 본래 좀비를 더 잘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구나. 거기서 좀 더 나가서 그 살아있다가 저는 되게 신선했는데 네. 왜냐하면 직업군을 가지고 있는 좀비잖아요. 맞아요. 소방. 너무 슬펐어요. 네. 아니 죽어도 계속 줄 타야 되는 그런 네. 운명들이 그러니까 저게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들이 줄 너무 잘 타. 그러니까 아니 죽었으면 거기서 그냥 좀 그냥 본능에 이끌려 살면 되는데 네. 거기서도 그 직업병을 네. 표현해야 되는 게 너무 슬펐어요 저는. 맞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일종의 어떤 메타포가 아니었을까. 그런 것도 있고 그런 지옥 같은 현실에서 어쨌든 살아 있으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두 주인공이 젊은 남녀죠. 그렇죠. 청년 세대를 이제 대표하는 거니까 네. 나는 그 의도와 접근이 좋으면서도 참 싫더라고. 오픈의 현실. 네, 네. 우프고 좀 그랬어. 저희가 이제 그래도 이 컨텐츠가 기사연 TV 채널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기독교 얘기를 또 안 해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계속 말씀드린 게 주변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전복을 하는 그런 쓰임새로 좀비가 사용됐다라고 맞아요. 했는데 조지 로메로 감독이 만든 살시밤 시리즈가 당시 교회로부터 엄청난 지탄을 받고 소송도 걸리고 그랬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어떻게 인간을 먹냐?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을 먹는 카니멀리즘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러면서 교회는 완전히 그 영화를 배제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 그런 관점은 지금도 이어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한국 교회는 이런 관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세속화가 진행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데드맨 워킹 아니고 워킹데드 사형제도 폐지. 워킹데드 다 보니까 교회 내에서도 보니까 뭐 막을 수는 없는 거 이미 대세가 그렇죠. 돼버려서 막을 수는 없는데 굳이 목사님들이 너네들 워킹데드 봐 이럴 수는 않잖아요. 봐라 봐지 마라는 이제는 이제 의미가 없어져 의미가 버리지. 없죠. 예, 예. 그러니까 건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러면 교회의 관점이 달라졌냐? 이건 또 아닌 그렇지도 것 않아요. 같거든요. 그러니까 69년도의 그 관점하고 지금의 관점이 크게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거는 이렇게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지만 그러면 사람을 먹자는 얘기냐? 뭐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관점이 바뀌었다는 게 아니고 아니 은유를 해석을 해야지. 아니, 그러니까 문화 콘텐츠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그렇죠. 해석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건데 네네. 어쨌든 근데 저는 그 어떤 저항적인 의미가 있고 그런 게 있다는 걸 오늘 알게 돼서 좋은데 반대로 흔히 생각했던 개념은 뭐였냐면 아까 말했던 뭐 게임에서 막 죽인다든가 그리고 이제 혐오스러운 그러니까 좀비 하면 인간이 아닌 존재로 이제 설명을 했고 인간이 아닌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해하는 존재니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네. 있는. 그런 개념의 대상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 구분이 오히려 폭력적인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시도에 반대된 얘기를 오늘 더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비가 뭐 어떤 감정을 갖고 있고 뭐 가정으로 돌아가게 도와주고 그런 건 이제 한국 정서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예를 들어 뭐 한국에서 저 사람들을 되게 혐오의 대상으로 본다라고 할 때 마치 좀비 보듯이 했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보지는 않나요? 좀비물에 대한 보시는 분들이 볼 때? 그러니까 저는 좀비물을 어떤 식으로 봤었냐면 우리가 다를 뿐인데 다르다고 하는 것을 마치 되게 끔찍한 뭔가 이렇게 괴물 보듯이 그래서 이제 저 괴물은 우리와 어울릴 수 없고 심지어 우리한테 해를 끼치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박멸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모기나 바퀴벌레 보듯이
그런 폭력이 당연한 대상으로 보는. 그리고 좀비를 저는 이제 폭력이 너무나 당연한 혐오의 대상으로 이렇게 본다고 봤어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생규님이 우리 컨텐츠를 설명할 때 문화 또 문화 너머에 있는 무엇을 보는 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 지금 말한 부분을 서울역이라는 아까 그 네. 부산행의 프리퀄에서 약간 뭐 비슷하게 설명을 하거든요. 뭐냐면 우리가 영화를 보는 거니까 관객들은 영화에 나오는 어떤 주인공들이나 대상에 감정이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좀비가 나오는 영화면 누구한테 감정이입을 하겠어요? 좀비한테 감정이입하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왜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보기에는 너무 혐오스러운 그런 모습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서울역이라는 영화를 보잖아요. 서울역 좀비들이 막 있고 주인공 여자애와 그 또 다른 주인공 남자가 막 이렇게 액션을 취하는데 관객이 그 영화의 말미에 가면요. 이제 그 주인공 여자와 남자는 포주와 그렇죠. 이제 그 여성 그의 관계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좀비가 그 포주를 죽인단 말이에요. 영화의 후반부로 가면 관객은 좀비를 응원하고 있어요. 인간을 응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되게 혐오스럽고 죽여야 할 대상,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느껴지지만 결국에는 내가 그 좀비를, 그러니까 좀비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진짜 누가 인간인지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오히려 그렇죠. 응원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아까 부두구요 얘기는 몰랐는데 마치 저 인간 노예들이 좀비처럼 이제 사용됐다는 거잖아요. 종교나 어떤 그 권력에 의해서. 그렇게 보면 오늘날 저렇게 행동하는 대상들이 되게 우리와 다르고 이상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좀비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어떤 무언가가 있는 거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좀비물을 보는 어떤 세계관이? 보통 그렇게 심각하게까지 보진 않겠지만 그쵸, 조금 맞아요. 파고 들어보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타자화를 시키려고 하는 그 시선이 지금까지 존재해 왔던 거고 그거를 조금 더 바운더리를 넓혀보면 교회가 대중문화를 바라보는 시선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러니까 저거 나쁜 거야. 어울리지 않는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는 좀 다르구나. 어쨌든 그런 시선으로 바라봐 왔던 거죠. 마치 좀비처럼. 그리고 전혀 뭐 이렇게 뭔가 묻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이렇게 바라봐 왔는데 교회에서 고등부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야 그 워킹데드 시즌 5 봤어? 그래서 막 그렇게 되는 죽이는 거예요. 거 엄청 네. 얘기하다가 아 그건 다른 거야. 그러니까 그런 시각들이 존재해 왔던 거죠. 지금까지. 근데 이 워킹데드도 되게 참신했던 건 뭐였냐면 다 이야기가 있잖아요. 다 전염병 인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죽으면 다 좀비가 되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다 똑같다라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컨셉이 있는 튼 거죠. 거지. 네.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일방적인 타자화는 불가능한 시대가 돼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 대중화를 시켜버리면서 단순하게 만들었던 좀비물이 이제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다시 복잡해진 거죠. 어떻게 보면. 생각거리를 던지게 됐고 그전에는 그냥 야 죽여. 죽이면 끝이야 라고 했었어요. 아니면은 뭐 전염병. 그러니까 이걸 되게 왜 만들었냐. 뭐 생체 무기 뭐 이런 식으로까지만 갔지 그 이상이 안 갔는데 이게 한국 사회로 넘어오고 우리식으로 생각을 하고 접근하기 시작했고 거기에 포스트모던이 접목이 되면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타자화에 대한 그러니까 다른 것 어떤 공포의 대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내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된 거죠. 좀 시각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시적인 것과 미시적인 게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K좀비라는 장르를 통해서 만나면서 아니 꼭 그렇게 얘기하고 싶진 않은데 그럼 또 국뽕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네. 하여튼 우리나라의 독특한 정서가 묻어났던 네. 건 사실이에요. 분명한 건 헬조선 상황이라는 것이 맞아요. 여기에 영향을 미친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헬조선 상황이 진짜 다양한 대중문화의 흐름을 바꿨는데 아마도 우리가 다룰 여러 주제에서 그런 것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첫 번째 편으로 좀비는 저는 의미가 있는 작업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던진 질문들에 대해서 컨텐츠를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공감을 하셨을지 모르겠네요. 공감하셨겠죠? 뭐 생긴님 같은 사람 많으면 하든 데드맨 워킹 뭐 이런 거 하면 좀 힘들죠. 아니 근데 저 같은 사람, 그러니까 장르 매니아가 아니까 그런 사람 입장에서 도대체 왜 좀비물을 보는 거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굉장히 진지한 면이 있구나. 저는 그냥 저렇게 징그러운 거 보는 게 왜 좋지? 왜 극한으로 돌리는 게 좋지? 근데 거기다 죽이고 폭력적이지? 막 이런 정도밖에 이제
관심이 없었는데 그 내 안에 그 좀비물 안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과 막 변주가 있어 왔다 그런 얘기. 그리고 K 좀비로 넘어오면서 어떤 사회 구조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까지도 고민하는 형식을 풀어냈다. 네. 그런 걸 보니까 들으니까 또 도움이 되네요. 뭐 오늘 토크가 상당히 성공적이었다. 라고 마지막 저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네네. 이거는 뭐 엔딩이어도 좋고 네. 좀비 세상이 온다. 어떻게 할 거예요? 준비돼야죠. 그래요? 살아남기 싫어? 힘들어? 아니 힘드니까. 저는 항상 좀비물을 볼 때 좀비가 불쌍하다는 생각은 느낌이 별로 안 들거든요. 훨씬 더 좀비가 행복해 보여요. 아 진짜? 네. 아, 그것으로부터 놔버리고 싶구나.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너무 불쌍해. 힘들지. 그렇지. 좀비가 되면 사실 되게 행복하거든요. 난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아. 끝까지 살아남는다. 그 좀비물 영화로 치는지 모르겠지만 더 로드라는 네. 영화 있잖아요. 아버지와 아버지랑 아들 나온. 맨 마지막에 이제 그런 선택을 하는데 나는 끝까지 아마 그렇게 하려고 발버둥치지 않을까. 그 좀비물 중에 원바디스라는 영화가 또 네. 있거든요. 원바디스 아, 보면은 사랑하는. 예, 좀비들도 사랑해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 사랑을 받으면서 점점 심장이 뛰는. 네, 사랑하면서 살면 되죠. 뭐. 좀비로서. 그렇죠? 그러니까 민미님은 네네. 그래서 저는 아내랑 이미 얘기가 끝났어요. 네. 저희 둘 다 매니아이기 때문에 네네. 좀비가 되는 건 선택을 하는데 네. 물리면 아프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비 피를 먹겠다. 상처를 살짝 내서 거기다 바르고 좀비가 되겠다. 그러니까 깨끗한 좀비가 되겠다. 물린 자국이 없는 좀비. 네, 그러니까 아프지 않은 좀비. 네. 꼭 끝까지 이런 선택을. 여러분들은 되게 다르구나.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네, 궁금하네요. 네, 오늘 저희 컨텐츠 1회차로 좀비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 다음에 또 재미있는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우리 뭐 구독, 좋아요 이런 거 안 해요? 구독, 좋아요. 네, 바로 밑에 눌러주시면 되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대가 안 보지.